진보당은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을 성사시키기 위해 10월 6일 김재현 대선 후보가 울산에 왔습니다. 동이터오는 아침부터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앞에서 10월 20일 민주노총 총파업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아들이 50억 퇴직금을 받는 세상, 이 불평등 구조를 이대로 둔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당원 여러분, 불평등 세상에 분노하는 모두가 함께하는 국민 총파업을 만들어 봅시다. 우리 진보당이 가장 앞장에 서서 함께 합시다. 10월 4일 2022 동구 살리기 주민대회가 열렸습니다. 유튜브 생방송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오카리나 공연과 주민 발언 등으로 풍성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울산시장은 영상으로, 노욱희 교육감은 직접 참석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한편 10월 7일에는 북구 주민대회가 예정되어 있고 남구와 울주에서는 주민투표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을 정치의 주인으로 세우는 길, 주민투표로 결정된 주민 요구를 실현시키는 길, 진보당이 직접 정치로 함께 만들어 갑시다. 진보 60 끝. 안녕하세요. 진보당 대선 후보 김재현입니다. 오는 10월 20일에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예정돼 있는데요. 오늘은 진보당과 저 김재현이 민주노총 총파업을 지지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민주노총 총파업은 한마디로 불평등 세상을 바꾸는 총파업이라고 합니다. 대선 후보로 전국을 다니다 보면 갈수록 커지는 불평등 구조에 코로나 위기까지 겹쳐 민생고가 얼마나 심각한지 절감하게 됩니다. 지난 몇 년간 집값이 폭등하면서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집값이 뛰니까 불안한 마음에 모두들 빚을 내서 집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영끌이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 가계부채가 1,8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소득 불평등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하겠다던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 상승률은 박근혜 정부 때보다 낮았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오히려 비정규직은 더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더해 코로나19는 더 큰 불평등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상위 20%만 소득이 늘었고 나머지 80%는 모두 소득이 줄었습니다. 해고가 많아지다 보니 실업급여 신청자와 지급액이 역대 최대치를 갱신할 정도로 노동자의 삶이 직격탄을 맞았고 직원을 둔 자영업자의 수가 3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이 모두 심각한 대한민국에 코로나 위기까지 닥치며 불평등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재용은 풀려나는데 민주노총 위원장은 구속됐습니다. 건물 유리창을 닦던 20대 청년 노동자의 추락사 소식이 연거푸 들려오는데 아빠 찬스로 6년간 일하다 그만둔 어느 대리는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데 어찌 대한민국의 제1노총인 민주노총이 불구경하듯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에 민주노총이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한 일 아닐까요? 나 자신만이 아니라 더 많은 노동자들이 권리를 지키며 살 수 있도록 하자는 전태일 열사의 풀빵 정신. 이것이 바로 민주노총의 정신입니다. 민주노총은 날로 극심해져가는 불평등 세상을 바꾸자고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와 국민에게 떠넘기지 말고 정부가 책임지라고 재벌들부터 책임지라고 총파업을 하려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들을 대신해 노동자들이 총대를 메고 나서는 것입니다. 그러니 국민들께서 함께 힘을 모아주셔야 합니다. 이번 총파업의 15가지 요구사항들, 보시다시피 노동자들은 물론 국민 모두를 위한 것들입니다. 코로나 재난 시기 해고 금지와 공공병상 확대 요구, 서민들의 주거 부담을 없애고 부동산 투기공화국을 해체하기 위해 주택의 50%를 국가 소유로 하자는 요구, 아이부터 노년까지 전 세계에 걸쳐 돌봄을 받게 되는 국민 모두를 위한 돌봄 일자리 국가 책임제, 기후위기 시대에 탈탄소 산업전환 과정에서 노동이 참여하고 해고 없는 산업전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의로운 산업전환, 그리고 현행 노동법이 제외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민주노총은 오는 10월 20일에 우리 모두를 위한 총파업에 나섭니다.
불평등 세상을 바꾸기 위한 총파업에 다 함께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보당과 저 김재현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9월 5일 당 대의원대회에서 채택한 집권 전략 보고서를 만나보셨나요? 집권 전략 보고서를 해설한 김재현 대표 영상이나 자료를 보시고 분회 모임에서 꼭 토론을 해주세요. 중앙당과 울산시당에서 찾아가는 해설 교육이 준비되어 있으니 직접 강사를 요청하셔도 됩니다. 토론을 하신 후에는 새 세상을 향한 10년의 첫걸음이 되는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우리 분회는 무엇을 할 것인지 아래의 단어 중 3개 이상을 포함하여 분회 선언문을 작성해 주세요. 작성한 분회 선언문은 11월 7일 분회장 대회 때 공유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할게요. 기후위기는 우리 일상의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1년여 전 54일간 지속된 장마와 기록적 폭우, 연이은 태풍과 폭염이 어떻게 우리 국민들의 생존을 위협했는지 모두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머지않은 미래에 인류의 삶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후위기는 비단 자연의 재해를 통해서만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무수한 경고가 있었음에도 또 경고를 넘어 무수한 저항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지금의 기후위기에 과감히 맞서며 동시에 노동자의 일터를, 농민의 삶의 터전을 지키는 정치가 우리에게 부재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생태환경위원회 집행위원장님께 여쭤볼 게 있어서 만나러 왔는데요. 네네. 오늘이 9.24 글로벌 기후 파업의 날이라고 들었어요. 네네. 어떤 날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세계적 청소년들이 오늘 하루 시위를 벌이는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위 벌이는 어떤 주제가 있나요? 이번 시위 테마는 네. 시스템을 정복하라, 이런 내용으로 시위를 벌이고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기후위기와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해체하기 위해서 부분 테마를 잡았다고 합니다. 멋지네요. 그럼 우리 당에서도 함께 활동에 참여를 했나요? 네, 어제 우리 진보당의 대통령 후보인 김재현 후보께서 기후위기 관련된 정책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시부터 1시까지 우리 진보당 울산시당 생태환경위원회에서 기후위기 비상행동과 함께하는 캠페인에 참가하고 왔습니다. 네. 김재현 대표의 그 기후공약 핵심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한두 가지만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 김재현 대통령 후보께서는 기후위기 대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자 주민이 나서야 된다. 그래서 노동자 주민의 주체적인 어떤 기후위기 대응에 관련해서 이야기하셨고, 두 번째는 기후위기 불평등을 낳는 것에 있어서 에너지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서도 체제 전환이 있어야 된다. 단순히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체제 전환이 따라야만이 기후위기에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후위기에 함께 행동하는 당원들이 많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보당답게 기후위기에 우리 당원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직접 고용을 이제 하라고 했는데 대부분 이제 직접 고용을 많이 좀 하셨는데 저희 도로교통공단은 자회사라는 또 다른 용역으로. 네, 반갑습니다. 네, 도로교통 안전관리지부 이제 지금 투쟁하고 계신 안현수 부장님 만나뵈러 왔는데요. 힘들지만 열심히 힘차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도로교통 안전관리지부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부터 좀 먼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전국 콜을 받고 있는 저희 4층에서 근무한 상담사업부가 있고요. 27개 시험장에서 근무하는 안전유도원이 있습니다. 지금 벌써 65일째 이곳 로비에서 농성을 하고 계신데 어떤 내용으로
자회사로 전환되면서 식대가 사라지고 금속수당도 없어졌습니다. 또 상담사업부만 지급됐던 특수 업무수당을 유도사업부도 지급을 해달라 이런 요구입니다. 요구했지만 지금 수용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네, 65일째 지금 계속 투쟁에 나서고 있는데 지금도 반영의 의사는 전혀 없어 보이고요. 모회사 또한 나 몰라라 이렇게 방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멀쩡하게 받던 식대를 주지 않는다. 이건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게요. 네. 네. 왜 이러는 건가요? 그 용역 때도 그 도급비라는 게 있었고 도급비보다 지금 50만 원 정도 1인당 모회사에서 더 받아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처우가 더 악화됐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대표이사라는 분이 없었는데 새로 그 자리가 마련되고 또 경영지원부 4명의 인원이 자회사의 그 경영을 하기 하는데? 위해서 기본적인 금액으로 다 들어가다 보니 처우에서는 더 악화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투쟁하고 있는 좀 상황을 조금만 말씀해 주신다면. 코로나다 보니까 또 단체 활동을 좀 자제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이제 로테이션으로 2명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이제 사측의 태도는 저러다 말겠지 이런 이런 거는 지금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고요. 저 27개 시험장 뭐 4명, 5명 이렇게 소수의 인원들이 다 전국에 분포해 있다 보니까 솔직히 소통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제일 힘든 부분입니다. 정말로 이거는 화가 나는 일이고 상식적이지가 네. 않은데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공공기관인데 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네. 진짜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이 노동활동을 하기 전에는 정치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인데 아 이래서 이렇게 정치가 이렇게 중요하구나를 좀 또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네. 정말 네. 길어지니까 투쟁이 네. 힘드실 것도 같아요. 네, 네. 어떠세요? 힘든 부분도 있긴 하지만 또 돈독하게 또 동지애를 느끼게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한 발 한 발 좀 나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힘들어도 또 연대를 많이 좀 해주심으로써 또 힘을 얻습니다. 이제 우리 동료들이 노동조합으로 똘똘 뭉치는 네. 예, 그렇게 단결하는 모습이 저희가 옆에서 봐도 네.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 투쟁을 어떻게 좀 이어가실지. 지금 국회 면담이 진행되고 있고 저번 주에 국회에도 다녀왔거든요. 국회에서는 공공연대도 참여하는 면담이 노동조합이 네, 노동조합이 이제 참여하는 면담이 진행될 것 같고요. 로비 농성도 계속 이어가면서 네, 네, 맞습니다. 네, 정치도 함께. 당원들이 많이 또 도로교통 동지들을 응원하고 계시거든요. 네, 많이 네. 찾아주셔서 아이고.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당원들께 네. 또 바라는 거나 또 네. 요청하실 게 있으시면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뭐 연대해 주시고 항상 찾아주시고 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쭉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부장님 네. 힘내시고 네. 또 우리 조합원들께서도 하나로 똘똘 뭉쳐서 네. 반드시 투쟁이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진보당 당원들도 네. 마음 모으고 힘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